네, 이번 시간에 셀트리온 여러분들 함께 살펴볼게요. 근데 셀트리온은 이게 차트가 재밌던데? 그치. 지금 계속 움직이는 포지션 자체가 이 자리야. 여기가 23만원, 그리고 여기 하단이 12만 5천원. 변동성은 얼마나 될까요? 80% 정도? 근데 이 자리가 기본, 그치, 여기지. 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뿅! 아, 됐다. 뿅을 동그라미로 표시됐다. 뿅, 그치. 뿅, 그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겠지. 여기서 매집 들어가게 되면 뾰로롱, 그치. 뾰로롱 한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여기가 길어져. 밀리는 것 같아. 밀려. 그래도 돌린 것 같긴 한데, 그치.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근데 다 돌린 건 아니구나. 다 돌린 건 아니네. 그냥 이렇게. 아직 좀 어설프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뭐가 있어 보긴 하죠. 차트가 뭐가 있어 보긴 하겠지. 여기서 요 자리가 있겠지. 근데 여기가 변동성이 크지 않던데. 여기가 얼마였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지. 예, 교차 지점이니까 올라가면은 20%짜리야. 20%짜리에서 매집봉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밀리는 자리인데. 그래도 뭐 밀리는 자리든 뭐든 간에 예, 과거에 뾰로롱 나오고 뾰로롱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예, 뾰로롱 올라간 건 없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지고 있는 거지. 예, 바닥 잘 다져주면은 뾰로롱 기대가 되긴 하겠지.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 좀 할까요? 요것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2025년 3, 요 내용은 3월 6일에서 7일자 있는 내용인데 관련 기사 내용 셀트리온 연매출 5조원 목표 미국 공략 강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 분석해서 올려드렸지.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 그 판매가 국내 위주더라고. 셀트리온 제약가. 여기는 이제 판매가 거의 국내가 거의 90%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하여튼간 국내 매출이 되게 높아요. 셀트리온 제약가. 근데 반대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그 국내 매출이 되게 높아요. 근데 반대로 셀트리온 종목은 해외 매출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해외 매출은 지금 약간 위험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하잖아. 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도 관세 부과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관세로 인해 가지고 가격적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 쪽이 약간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까 또 보셨는데 뭐 그래도 이게 뭐 바이오시밀러 하더라도 뭐 FDA 최종 판매 허가 획득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주가가 부양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부양되진 않지. 3월 4일. 3월 4일 날 그래도 올라가긴 했었어요. 저 공시가 나오고 나서 4.84까지 올라왔는데 그치. 근데 다시 여기가 매집봉 만들어놨지. 만들어놨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툭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차트 흐름이 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약간 밀리는 자리이긴 하더라고요. 수급은. 수급은 그래도 기관계 쪽 꽤 들어왔는데? 기관계도 들어오고. 근데 아직까지는 발동을 걸지 않았구나. 외국인들이. 그래도 개인 털렸네. 그러면 뭐 수급은 나쁘다고 뭐 안 좋다고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간에 뭐 셀트리온 연매출 5조 원 목표, 미국 공략 강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공략 강화는 알겠지. 근데 어차피 뭐 이 회사는 거의 해외 매출이 많아서 셀트리온 약간 반대 개념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그것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긴 하지. 진펜트라 처방 확대, ADC 항암제, CT, PA70 미국 FDA 승인? 이거 뭐야? 이제 임상 관련된 승인이죠, 이거는. 아예 NDA 승인이 아니라 FDA 임상 관련된 진행 과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다공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미국 출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3조 5,573억 원. 램시마는 총 매출의 36%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매출 목표가 5조 원이라는 거지. 3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목표는 연매출 5조 원. 뭐 이렇게 목표대로만 나온다면 성장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뭐. 북미 시장에서 1조 5천억에서 2조 원 매출 확보 필요하다. 진펜트라가 핵심 성장 제품이다. 진펜트라 처방 확대 및 미국 보험사의 계약을 통해 북미 시장 공략 강화 중. 근데 이런 거 다 좋아. 이런 거 다 영업 활동하는 거니까 다 좋은 거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진펜트라 북미 시장 전략. 이게 이제 진펜트라가 램시마 SC죠. 그러니까 여기 램시마 매출 진펜트라 1조 2,680억 원, 총 매출의 36% 해당되는 거고. 미국 주요 보험사 95% 이상 커버리지 확보했다.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의 보험사와 처방집 등재 계약 완료. TV, 유튜브 광고 시작. 브랜드 인지도 강화. 5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광고 진행 중. 진펜트라는 셀트리온의 연매출 5조 원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그렇죠.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판매 비중, 매출 비중. 그리고 요거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우려. 셀트리온의 선제적 대응.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2월 18일 날. 근데 부과하긴 해요. 반도체 및 의약품의 25% 이상 그 이상의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미국 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보를 고려하는 글로벌 제약사가 증가한다. 셀트리온의 대응 전략. 미국 내 9개월분의 의약품 재고 확보 완료. 2025년 내 관세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올해는 관세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뭐 재고 있어가지고. 원료 의약품 위조 수출, 세 부담 최소화. 현재 위탁 생산 CMO 확대, 완제 의약품 생산 증가 가능. 현재 생산 시설 직접 확보 검토 중. 장기적인 보호 무역 리스크 관리. 셀트리온은 미국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고려했다는 얘기죠. 고려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 5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거 다 고려하고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저걸 고려하고서 5조 원 목표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거지. 네, 아까 이야기한 거 ADC의 항암 신약 CT P70 미국 FDA 임상 일상 승인.
요거는 이제 CTP79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기반 항암 신약. 항암 신약도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시밀러 외에도 CTP70 미국 FDA 임상 일상 승인. 임상 일상에서 안정성, 최대 내약 용량, 약동학 및 초기 유효성 평가. 이게 아마 저걸 거예요. 그 처음에 하는 거. 이게 만료가 된 건 아닐 거야. 셀트리온 ADC 신약 개발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근데 이런 건 있긴 있지. 뭐 요거 개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일상 중간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긍정적인 결과 나왔다고 한다면 뭐 그거 하나가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긴 하죠. 골다공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 진출. 뭐 이런 것도 스토보 클로하고 오센 벨트 이런 뭐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은 골다공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 구축하고 있다. 2025년 연매출 5조 원 목표 북미 시장 공략 강화. 진펜트라 처방 확대. 이거 아까 이야기했고. 미국 관세 부과 리스크 선제적 대응은 완료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하니까 좀 약간 걱정은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하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매출만 증가하면 되긴 하겠다. 신약 개발 ADC 신약 요것도 뭐 임상 관련해 가지고 중간 결과 또 좋은 결과 나오면은 그걸로 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모멘텀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근데 바이오시밀러 쪽은 어차피 뭐 매출로서 증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신약 개발은 아무래도 이제 이건 저건 되지. 모멘텀, 미래 가치가 되긴 하지.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좀 다른 의미지.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이라기보다는 복제약이니까. 얘는 이제 매출로서 증명을 해야지.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과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회사가 나름대로 뭐 요번에는 3조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 5조 원이니까 목표가 그럼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뭐 지금보다 더 주가가 부양될 수가 있긴 하겠죠. 2025년 연매출 5조 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셀트리온의 감액 배당 및 미국 관세 대응 전략. 셀트리온이 감액 배당, 비과세 배당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 관세 변화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현지 생산 시설 확보도 검토 중에 있다. 셀트리온 감액 배당 추진, 과세 전환 가능성 제기. 셀트리온을 비롯한 여러 기업이 감액 배당을 추진하면서 세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됨. 감액 배당, 자본 준비금 감액, 개념 및 특징. 감액 배당이란 이 잉여금이 아닌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개념이므로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지.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는.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 잉여금에서 배당이 나가는데 이 자본 준비금에서 배당이 나가게 되면은 배당 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 그래서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재밌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2025년 3월 주주총회에서 감액 배당 추진 기업 증가. 셀트리온이 6,200억 원의 규모의 자본 증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하실 적에 자본 잉여금 쪽에서 돈이 약간 줄어 있으면 이래서 줄었구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감액 배당이 증가하는 이유 배당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 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감액배당 기업이 늘어나면서 세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진 않지.
감액 배당의 법적 문제점과 과세 가능성. 현재 한국 세법에는 감액 배당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법적 문제점. 해외 선진국들은 이 잉여금부터 순차적으로 배당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한국은 이 잉여금이 있어도 기업의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가능. 기업이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주주에게 비과세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편법 같은 느낌이 있지. 뭐 법적인 문제는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원래는 이 잉여금부터 빠져나가는 게 맞긴 맞지. 하여튼 좀 미국이 약간 한국보다는 뭐 선진화 된 건 있어요. 센트리온 미국 관세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보를 검토 중이었다. 센트리온의 미국 시장 매출 규모. 2024년 북미 지역 매출이 1조 453억 원, 전년 대비 66% 성장했다. 미국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 관세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런데 많이 증가했네. 2024년 북미 지역 매출이 1조 4,503억 원이잖아.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미국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서 관세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의 대응 전략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내 9개월분 의약품 재고 확보가 완료됐고 그래서 2025년 내에서는 관세 영향은 없을 거다. 원료 의약품 위주로 수출, 세부담 최소화하고 현지 위탁 생산 CMO 확대 또는 이제 완제 의약품 생산 늘릴 계획. 현지 생산 시설 직접 확보 검토 중. 장기적인 관세 리스크 회피 가능성. 셀트리온은 미국 관세 셀트리온은 미국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완료한 상태라고 하네요.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과 미국 약가 영향.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미국에서 의약품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약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면제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약가 문제. 미국의 제약사가 직접 약가를 책정하는 구조. 미국 GDP의 17.6%가 의료비에 지출. 리베이트가 합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가가 고가로 형성됨. 의약품 관세는 미국 내 약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원래 관세 자체가 그래요. 관세 자체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하니까 상품 구매에 대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시행했던 미국 환자 우선 정책과 상충되다.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관세 혹은 면제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렇게 안이하게 보면 안 되고. 셀트리온의 경우 이미 미국 현지에 재고 확보했고 생산시설 검토를 완료하여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네요. 하여튼간 뭐 셀트리온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거 아까 이야기한 거고 미국 관세 대응 전략 선제적 대응 완료했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이것만 잘 되면 될 것 같아. 요거 그치 연매출 5조 원 목표 뭐 목표대로 안 되고 뭐 4조 원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증가하는 거니까 그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펀더멘털이 받쳐주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 여기까지 볼까요? 네, 이 정도 보면 되겠지.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라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트는 재밌어요. 아직까지 이쁜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셀트리온 종목은 대형주죠. 예, 대형주 제약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가 올라갈 적에 그렇게 편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있잖아. 신약 항암제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은
한번 올라가게 되면 거의 용솟이 치듯이 올라가잖아. 근데 이런 이제 약간 재무 관점의 기업들은 올라갈 때 그런 식으로 용솟음 치면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되게 어렵게 올라갑니다. 끼역끼역. 약간 전자가를 높여가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급등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는 쉽진 않지. 근데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죠. 네, 그러면 셀트리온 여기까지 볼까요? 근데 저 특이하긴 하죠. 약간 좀 뭐가 저는 특이했다는 느낌이 있었냐면 셀트리온은 해외 매출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셀트리온지하고 국내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셀트리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